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민주당 의회와 화이트하우스 사이의 대결이 계속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결하고 있는 케이스가 여러 개 있는데 우선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 의회 소환에 불응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스티븐 머누친 재무부 장관 트럼프 대통령의 텍스 보고서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세 번째는 화이트하우스의 전 변호사인 단 맥간 의회 청문회 출석을 거부했고, 네 번째 로버트 말러 특검의 의회 증언도 지금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민주당에서는 정부 감독권이라는 헌법상의 권리와 의무를 내세워서 만일 이들이 거부할 경우에는 의회 모독죄로 다룬다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화이트하우스 측에서는 대통령 특권, 소위 executive privilege, 이걸 내세워서 의회의 요구에 불응을 하고 있고, 의회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라고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은 특검 정국을 이제는 끝내라, case closed를 주장하면서 하원 민주당의 시도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결국 이 대결이 평행선을 계속 긋게 되면은 법정으로 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세월이 오래 걸리게 되고, 그동안에 2020년도 선거가 끝날 수도 있고 민주당 하원의 다수당 위치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결론이 없고 또 가까운 장래에도 결론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계속되고 있는 의회와 화이트하우스와의 대결, 어떤 상황으로 가고 있는지, 또 이 공방전의 근간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원 법사위원회가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의 의회 모독죄 케이스를 full house, 전체 하원으로 가져갈지 여부를 표결에 붙이게 됩니다. 이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은 말러 특검의 보고서 전체를 제출해라는 하원의 요구를 거부했고, 또 의회의 출석 명령도 거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법사위원회가 그를 의회 모독죄로 다스리려고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러나 법무부 쪽에서는 이 보고서 내용 중에 대배심 조사가 있고 또 비밀정보 수집 내용도 있다. 즉 법으로 보장된 기밀사항이고 노출은 불가하다 하는 반론을 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티븐 머누친 법무부 장관 케이스입니다.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보고서 내용을 제출하라 하고 요구를 했는데 그가 이 요구에 불복을 했습니다. 의회는 이것이 의회 모독죄에 해당한다 하고 보고 있고, 그러나 재무장관은 이 정보 제출 요구가 입법을 위한 목적이 아니고 대통령을 망신 주려는 목적인 것 같다. 이것은 권력 남용이다. 고로 불복을 한다. 그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단 맥간 전 화이트하우스 변호사, 그가 말러 특검의 조사 내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또 특검 보고서 안에 열거된 사법방해 혐의 케이스의 장본인입니다. 즉 트럼프가 맥간에게 말러 특검을 해고해라 하고 명령을 했고, 그러나 여기에 그가 불복해서 사임을 한 케이스가 있는데, 이것은 특검의 적법한 조사를 방해한 사례이고, 즉 그것이 사법방해죄에 해당한다 하는 논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화이트하우스 측에서는 맥간이 트럼프의 측근 보좌관이고 둘 사이의 대화는 법으로 비밀 보장을 받는다. 즉 솔직한 충원 제시 기회가 보장받기 위해서 법으로 보장한 executive privilege에 해당한다 하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의회 출두라든가 증거 제출 명령에는 불복한다 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특검의 수장인 로버트 말러 특검 의회 출두를 이제 요구했는데 이 케이스입니다. 하원 법사위원회는 그의 석연치 않은 결론의 보고서를 좀 더 따져봐야겠다 하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를 사법방해죄로 고발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그를 면죄하지도 않는다. 무슨 얘기냐 하는 질문입니다. 화이트하우스는 이미 그가 여러 차례 의회에서 증언을 했고 또 보고서로 모두 설명을 했으니까 출두 명령을 거부한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트럼프 측은 자신의 어카운팅 회사 뱅크를 미리 제소를 해서 자신에 대한 정보 제출을 사전에 막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회가 청문회를 하면은 높은 단상에 앉아서 장관에 대해서 호되게 호령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뭐 별거 아니지 않느냐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의회 모독죄라는 법률까지 있어서 의회의 정부 감독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렇게 쉽게 빠져나갈 수 있는 거냐? 그런 질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의회에게 정부 감독권, 의회 모독죄가 있는 것처럼 행정부에게도 executive privilege, 대통령의 특권이라는 것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서로 균형을 유지한다는 것인데 민주주의의 근간인 견제와 균형, check and balance 이 원칙이 여기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양자가 충돌하게 되면은 법정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데 이럴 경우에 우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여러 해가 걸릴 수도 있고 그 사이에 선거가 지나갈 수도 있고 하원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의 위치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또 사법부의 절차에 따라서 하급법원에서 상급법원으로 옮기게 되는데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은 대법원 판사의 구성이 보수 다수냐 진보 다수냐 이것에 따라서 이것이 진리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의회는 양원제로 되어 있는데 하원에서 민주당이 다수당, 그래서 소신대로 할 수가 있지만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입니다. 이미 어제 미치 맥코넬 상원 총무가 특권 정국을 이제 끝내라, case closed를 선언했습니다. 더 이상 특검 보고서를 가지고 왈가왈부하지 말아라. 이제는 이걸 받아들이고 다음으로 넘어가자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엊그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코넬 대학 행사에서 한 말이 의미심장한 말로 꼽히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매일 국민들과 의회를 조롱하고 모욕하고 힐책하는데 그 이유는 이것이 나라를 분열시키게 되고 즉 그의 정치적인 기반층을 단합시킨다고 믿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녀는 민주당이 그 미끼를 물면 안 되고 사실규명 또는 유권자에 대한 설명, 설득 이것을 강화해서 선거, 즉 투표 결과를 통해서 승부를 내야 한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민주당 하원 법사위원회는 오늘 윌리엄 바 법무장관에 대한 의회 모독죄 케이스를 하원 전체 회의로 끌고 가야 한다는 표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 맥간 화이트하우스 변호사의 의회 출두일이 5월 21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원은 이 케이스를 그렇게 쉽게 놔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가 바로 트럼프로부터 말러 특검을 해고하라는 명령을 받았던 장본인인데 이것이 사실로 드러나게 되면 바로 이것이 사법방해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말러 특검이 이 사례를 448페이지 보고서 한 구석에 살짝 숨겨놓은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증명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화이트하우스의 의사에 반해서 대통령의 특권을 무시할 수도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하나님의 축복 속에 41년 전에 세워진 저희 시카고 기독교 방송은 끊임없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기도와 섬김 속에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방송, 복음의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며 더욱더 성장하는 저희 시카고 기독교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시카고 기독교 방송 41주년 특별 공개 선교 헌금 행사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특별 공개 선교 헌금 행사는 기존 5월에서 1개월 미뤄진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오전 6시에서 오후 1시까지
매일 7시간씩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는 각 업체에서 제공하는 헌물을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과 관심, 기도,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기독교 방송국 전화 847-583-0191, 카카오톡 847-707-4269번입니다. 5월 8일 수요일 KCBS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콜로라도주 덴버 남쪽 하일랜드 렌치 지역의 한 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어제 덴버 남쪽 외곽 지역인 하일랜드 렌치의 스템스쿨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18살 남학생 1명이 사망하고 최소한 8명이 다쳤습니다. 용의자 2명이 체포됐는데 1명은 성인 남성이며 나머지 1명은 이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인 데번 에릭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총기 난사 사건은 20년 전 14명이 목숨을 앗아간 컬럼바인 하이스쿨 총격 사건 발생 장소에서 7마일 떨어진 곳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란이 현지 시간 오늘 이란 핵 합의에서 부분적 이행 중단, 사실상의 핵 개발 재개를 선언했습니다. 미국이 핵 합의에서 일방적으로 탈퇴를 선언한 지 딱 1년 만의 일입니다. 이란 외무부는 오늘 자국 고위급 안보회의에서 지난 2015년 체결된 이란 핵 합의 일부 내용의 이행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영국, 중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정상에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농축 우라늄 억제를 중단하겠다는 입장도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부과한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 관세로 국내 일자리가 창출되기는 했지만 일자리 한 개당 들어가는 소비자와 기업인들의 부담이 연간 90만 달러가 넘는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90만 달러는 철강 노동자 한 명의 일반적인 연봉보다 13배 이상 많은 액수입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세탁기 수입 관세 부과로 창출된 일자리 한 개당 소비자와 기업의 부담이 81만 5천 달러로 평가된 것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텍사스주 남동부의 휴스턴시 일대에 어제 갑자기 큰 비가 쏟아지면서 긴급 홍수 경보가 내려지고 정전 사태가 일어난 가운데 수중 구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국립기상청은 휴스턴 일대 포트밴드 카운티 중심부에 어제 저녁 홍수 경보를 발령하고 앞으로도 번개와 벼락을 동반한 폭우와 우박, 강풍이 멕시코만 일대를 지배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텍사스 남동부 지역에는 지금까지 9인치의 폭우가 내렸습니다. 휴스턴 일대에는 정전 사태도 빚어져 폭우로 정전 피해를 입은 주민만 수천 명에 달한다고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영국의 해리 왕손과 부인 메건 마이클의 첫째 아들 얼굴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해리 왕손 부부의 아들은 영국 왕위 계승 서열 7입니다. 아기의 이름은 왕실이 공개하기로 결정했을 때 발표됩니다. 오늘 우버와 리프트 택시 잡기가 어려워집니다. 운전기사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파업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파업은 시카고를 비롯한 수십 개 도시에서 실시되는데 시카고에서는 오늘 오후 3시 룹 지역에서 수백 명의 기사들이 모여 시위를 벌인 후 시청으로 갈 예정입니다. 은퇴 공무원들의 연금이 이달의 예정대로 같은 액수가 지급됩니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연금 지급을 약 8억 달러 축소할 계획을 세웠었으나 지난 4월 세수가 예상보다 크게 증가해 이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세수는 연방정부의 세제 개혁으로 약 1억 달러가 더 거쳤습니다. 존 컬러튼 상원의장이 담배세를 한 갑당 1달러 더 인상하는 안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주지사의 인상안 한 갑당 32센트보다 3배나 높은 인상안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세수가 1억 6천만 달러가 더 늘고 흡연 인구의 감소로 주정부의 의료비 지출이 줄어들게 됩니다. 현행 담배세는 한 갑당 1달러 98센트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침수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전 한때 비가 내리다 잠시 주춤하겠고 다시 저녁부터 밤새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66도, 밤 최저 62도.
내일도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다 낮부터 차차 그치겠지만 다시 밤새 일부 지역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67도, 밤 최저 42도. 금요일 오전에 흐린 날씨 보이다 오후 들어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55도, 밤 최저 43도. 토요일 다시 흐린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57도, 밤 최저 47도입니다.